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길 위의 초대석 시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변하는데요. 그런데 한 자리를 10년, 20년, 아니 50년까지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반세기 이상 연륜을 쌓아온 가게는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문화재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책 서울 100년 가게 저자 이인우 기자와 함께 오래된 가게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에 이렇게 100년 가까이 된 가게들이 많나요?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100년 가는 가게는 사실은 매우 손꼽을 정도 있고요. 예, 대개 우리 이 나라의 가게들은 6.25 이후에 만들어진 생겨난 그런 가게들이 많아서 예. 실제로는 반세기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그 연륜을 가진 가게들은 우리가 서울의 그 골목 또는 거리 이런 데를 잘 찾아오면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오래된 가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책을 서울 100년 가게라는 이 책을 내셨는데 한 몇 군데 정도 찾아다니셨어요? 제가 실제로 찾아다닌 곳은 한 30여 군데 되고요. 예. 그 중에 이제 기사로 이야기로 다룬 것은 이 책에 소개된 24군데하고 또 소개되지 않은 한 3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그 배경으로는 예, 예. 서울시가 2013년도부터 지금과 같은 이제 오래된 가게들을 좀 보존하고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그런 이제 가게 지정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예, 프로젝트를. 네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생활문화, 즉 살아있는 가게들, 현재 영업 중인 가게들이 약 138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제가 쓴 책하고 한 17군데 정도가 겹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1차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개별 가게를 하나씩 찾아다니고 야. 주인들을 몰래 만나보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이제 탐문도 좀 해보면서 예. 그 중에 꼭 오래됐다기보다는 물론 그게 기준이지만은 각 가게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변천사, 발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역사를 나름대로 간직하고 있는 예. 업종의 특성에 이렇게 맞게 그래서 그걸 좀 배분을 해서 제가 그 선정을 가게들 중에 하셨군요. 하나씩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쓰게 된 겁니다. 예. 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우리 서울에, 수도 서울에 가장 오래된 가게는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럼? 올해가 김이만세운동, 3.1운동 100주년인데요. 그렇죠, 이게 100주년이죠. 1919년이잖아요. 예. 그러면 1919년 이전부터 있어야 100년이 되는 건데 예. 실제로 서울에서 또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된 가게는 정말 손꼽을 정도로 있습니다. 예. 네. 개화기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한국에서 크게 장사가 잘 됐던 것이 옷입니다. 양복. 그전에는 양복이 없죠. 한복이었으니까. 예. 당연히 양복 가게 같은 것이 제일 장사가 잘 됐고 또 일본인이나 서구인들이 들어와서 가게를 많이 차리고 그랬는데 1910년대쯤 오면은 이제 비로소 190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 한국인들이 만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가게를 차리기 시작해서 예. 그때부터 그 양복점 같은 가게가 있었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데 현재 서울에 있는 서울 도심에 있는 한 양복점이 제가 알기로는 100년이 넘은. 그럼 서울에서 1900 가장 오래된 아마도 게 양복점이군요. 가장 오래된 게 양복점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음식점들이 많고요. 예, 네. 그러니까요. 제가 아무래도 처음에 이 책을 받아들였을 때 느꼈었던 게, 뭐 맛집 소개인가?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네. 물론 음식점도 있었지만, 아닌 가게들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음식과 관련해서도 오래된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렁탕집 같은 경우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렁탕집도 한번 다뤄볼까 했는데 예. 또 많이 알려진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한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보기에 가장 한국적이면서 또 오래된 음식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추어탕이었습니다. 이게 미꾸라지 추어탕. 추어탕. 예. 그래서 서울의 용구묵이라는 이제 추어탕집이
1930년대, 32년도에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으니까 아니, 한국에 87년 됐습니다. 그 서울의 1930년대에 그렇죠. 들어섰다는 거는 한국 전쟁 이전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야, 그래서 대단하네요. 이 가게는 이제 6.25 전쟁이 나니까 휴전 회담을 열릴 때 예. 거기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이제 휴전 회담 대표들, 통역관들이 쉬는 시간에 기자들한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예. 그 연구목, 그 추어탕집 아직도 잘 있느냐. 어. 이게 그 물었고 70년대에는 남북 그 저기 조절이라고 해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막 할 때 또 예. 이북에 있는 대표들이 조용히 연구목 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남북을 떠나서 그 당시 그 서울에서 한번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렇죠. 시대를 서울에서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북쪽에서도 기억할 만큼 예. 그 유명했던 가게인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와도 함께 하잖아요. 네네. 근현대와 관련해서 또 유서 깊은 가게들이 있을까요? 아, 있죠. 우선 이제 그 대학로에 가면 항림다방이 있는데요. 다방? 항림다방은 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예. 한 60여 년 됐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가 대학로에 있을 때 생겨진 다방이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항림다방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뭐 드라마라든가 예. 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의 학생 문화, 대학 문화, 그다음 70년대 민주화 운동 문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2000년대 와서 대중적인 대중문화로 변해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이 가게가 간직하고 있죠. 등장인물만 봐도 처음에는 뭐 학생들, 그다음에는 민주화운동이나 유명한 예술가들, 예.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우리가 유명한 뭐 김광석이라든가 송강호라든가 하는 유명 배우나 가수들이 또 등장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대중들이 등장해서 항림 커피라는 이제 브랜드 커피를 이제 젊은이들이 또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한 예. 시대의 변화를 이렇게 쭉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이런 음식점들 말고 또 어떤 가게들이 오래됐을까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 쓰는 것이 지필묵입니다. 종이, 붓, 그다음 문방구 이런 걸 파는 가게들인데요. 음식점 말고는 구화삼방이라는 인사동에 있는 필방이 1920년대 전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것도 거의 이제 10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니까 일본인이 이제 들어와서 일본인이 만들고 한국인이 같이 일하다가 일본인이 해방돼 떠나고 하니까 한국인이 또 물려오고 해서 예. 한일 간의 문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문화라기보다는 어떤 그 생활사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여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60년대 전후 세대 이후에는 홍익문고가 또 유명하죠. 또 책을 파는. 신촌에 있는 그 모 대학교 앞에 있는 이제 가게인데 이 가게는 그 당시 신촌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막 변화가 많았는데도 예. 꿋꿋이 이제 서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7, 80년대 사람들이나 또 요즘 젊은이들의 아버지 엄마 세대들은 다 이 서점에서 데이트 약속을 하고 이런 기억을 다 갖고 있는 가게인데 이게 한번 없어지려다가 도시 철거 재개발 문제. 그 당시 연대 그 학교 주변 일대 학생들 또 주민들 이런 분들이 반대하면서 반대 운동, 지키기 운동을 해서 끝내 결국은 살아남은 그런 가게입니다. 예. 네. 자, 저도 뭐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이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하나씩 추억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말이에요. 예. 이렇게 오래 예.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자부심도 대단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이 오래된 가게가 지금도 이제 가게가 유지되는 가게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게를 하는 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직업의식 또 가게에 대한 자부심이 이게 좀 강하지 않으면은 아마 풍상을 견디기 어려웠지 않을까. 그렇죠. 주변에서 유혹도 그렇죠.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24개의 가게 중에서 가장 좀 취약한 곳이 변두리인데 예. 변두리 아주 뭐 한 몇 평밖에 안 되는 빵집인데요. 이제 동부 고려제거라고 망우리에 있는 망우동에 있는 가게인데 예, 빵집. 예, 한 45년 됐습니다. 그 빵집 주인이 제가 인터뷰를 끝나면서 그 새로 빵집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팁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빵집이라도 자기가 만든 빵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리고 오로지 돈만 바라봐서는 이런 빵집을 계속할 수 없다. 이야. 이런 얘기를 그 시골 빵집
주인께서 딱 당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깜짝 놀랐고 굉장히 저 자신도 뭐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했었던 게 맞습니다. 네. 자부심. 네. 자, 책 서울 100년 가게의 저자 이인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요즘 복고 감성, 뭐 레트로 감성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보고 싶은 우리 젊은 청취자분들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가게도 혹시 있을까요? 아, 예, 예. 그 아까 크림트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에 가면 이제 올드 재즈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또 제일 오래됐고요. 그런 재즈 클럽이 있습니다. 예. 아주 음료수값 내면 이제 그 음악을 계속 즐길 수 음악을 있는. 이제 생음악 재즈를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보통 재즈하면 어렵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사실 쉽게 접근은 안 되는데 예. 좀 대중적인 재즈를 들을 수 있는 감상할 수도 있고 또 뭐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거기 가서 한번 처음 접하면서 재즈라는 고급 장르에 예. 한번 도전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고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다음 통인동에 보안여관이라고 여관. 예 있는데 말은 이제 여관이지만 실제로는 주는 갤러리고요. 예.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있고 밤에는 카페도 있고 서점도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인데 원래는 서정주 같은 시인들이 묵어가고 이상도 묵어갔던 이야. 그런 1930년대부터 있었던 예. 오래된 그 여관인데 이제 거긴 여관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철거될 뻔했던 거를 이 주인께서 되살려 가지고 그거를 현대적으로 만들어낸 공간인데 젊은이들도 문화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가서 이게 과거의 가게가 어떻게 변하면 현대화할 수 있고 또 예. 그것이 어떻게 비즈니스나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문화적인 철학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보안여관 같은 경우 한번 예. 권하고 싶습니다. 변화만 가득하고요. 이런 서울 더 애정이 생길 수 있을 것밖에 없는데 오래된 것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글쎄요. 오래된 것은 단순히 시간만 오래됐다고는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고요. 예. 그 가게가 자기가 속한 문화 공동체와 얼마나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느냐, 해왔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게를 아끼는 이유는 그 가게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나온 과거와 현재 또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그 어떤 그 살아있는 문화재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 또 그렇게 아껴줌으로써 가게 주인들은 그것이 단지 자기가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의 도움과 또 서로 애정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요. 그런 자각이 자기의 이익과 가치를 사회에 또 환원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환원함으로써 또 그 가치가 전 사회에 이렇게 물이 스미듯이 번져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그 위로서부터의 문화적인 강제가 아니라 예. 자연스럽게 그 민중이나 사람들의 힘으로 그 사회 문화 수준을 한 단계, 정신을 한 단계 높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가게를 소중히 하고 키워주는 일이 단순히 물건을 소비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예.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자기들의 2세들에게 더 나은 더 역사 깊고 더 깊이 있는 문화를 물려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 행위를 꼭 예술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착하고 좋은 가게를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일이랍니다. 그거는 뭐 의식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문화행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100년이 안 된 가게들도 많지만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우리가 같이 열심히 또 지켜주고 사랑을 한다면은 100년 그 이상을 더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이 책 제목이 100년 가게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아니 100년도 안 됐는데 무슨 100년 가게냐 너무 책이 과장된 가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걸 무릅쓰고 100년 가게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오래된 가게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노포라고 하는데요. 노포는 시니세라고 일본 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거 말고 또 우리하고 전통이 다르니까 예. 우리식대로의 오래된 가게를 뭘로 했으면 좋겠는가.
비록 100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또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가는 가게, 즉 100년 가라는 의미에서의 100년 가게, going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100년도 같이 그런 의미를 다 예. 같이 담자해서 좀 더 그런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보여주자, 응원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100년 가게라고 했던 제목을 달았는데 그것도 질문한 취지와 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에만 이제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도 오래된 가게들이 많잖아요. 네네. 혹시 다른 지역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어요? 아, 이게 제가 그 각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저와 같은 필자들이 많이 나와서 각 자기 지역을 소개해 주면 제일 좋겠고요. 예. 뭐 혹시 저보고 다음을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은 저는 저기 처음에는 부산을 생각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근대화 개항 이런 거 관련해서 부산을 생각했었는데 최근 뭐 뉴스나 걸 보면 목포 같은 것도 예. 그것도 한번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그렇죠. 목표 오래된 건물 많죠. 많죠. 예. 많고 사연도 많은 것이고 그분들 외람되지만 가까이 있어서 본인들이 잘 모르거나 그 가치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도시들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제가 바라는 바는 그 목포 출신들, 부산 출신들 중에서 자기 지역을 이렇게 자기 가게들, 동네 예. 가게들 드러낼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책 서울 100년 가게의 저자 이인우 기자와 함께 나눴는데 제가 계속해서 저자를 기자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애청자분들이 계세요. 네네. 직업이 기자입니다. 예. 그 기자로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하시다가 이제 책을 내신 건데 네. 앞으로도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이인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